추운 겨울에 히터를 빵빵 틀었다. 그럼 300km다. 그럼 150km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틀어라. 제동을 나눠서 해라. 이거 말은 그렇게 제가 해드리는데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물에 빠지면 다 살아나오는 걸 알아. 영화 봐가지고 이 주인공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전기차가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행거리가 늘거나 줄거나 한다는. 그렇죠.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영하 10도 떨어지면 30% 이상 주행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0km면 200km뿐이 못 뛰는 거고요. 또 히터, 뜨거운 히터를 키면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반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냉각수를 돌려서 자연스럽게 연료 소모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열이 없어요. 그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니까 추운 겨울에 히터를 빵빵 틀었다. 그럼 300km다. 그럼 150km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추운 거를 감내를 감내를 해야 되네요.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려면. 히터 키지 말고 두꺼운 옷 입고 있죠. 의지의 항공인이 돼서 빠르게 그냥 가는. 집에 못 갑니다. 이게 잘못하면. 왜 배터리를 계속 강조하는지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짐을 많이 쓰면 주행거리가 확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1톤 트럭 전기차가 나왔어요. 현대차에서요. 근데 이게 이 짐을 많이 실으면 반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거리를 운전석에서 주행거리를 가르쳐주는 특수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약 40%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 고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 2, 3년 쓰고 배터리가 문제다. 그러면 2,500만 원 주고 폐차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차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또 최근에는 테슬라나 이런 업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는. 예전만 하더라도 지난 130년 동안에 자동차 제작사가 수직 하청 구조였거든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도 되면서 실시간으로 차를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배터리를 다른 데서 받다 보니까 전기차의 40%를 거기다 줘야 돼요. 내가 가벼웠는데 야, 줘. 이래 만들어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주실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경쟁력을 좌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이 제작사인데 이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한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나소닉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기가 팩토리라 그러죠, 공장 이름을. 그래서 그게 이제 네바다주에서 본격적으로 50만 대급을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중국의 상해 쪽에도 생산을 하면서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작사가 직접 배터리 회사를 갖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도 한 10년 전에 원래 배터리 회사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기 자동차 하면은 배터리, 그다음에 이 모터, 또 각종 컨트롤 시스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모터 등 하나하나의 단품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걸 묶어서 융합형으로 만드는 것은 좀 뒤져 있어요. 몸 성능 문화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거의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모터 또 배터리 쪽도 파나소닉 배터리가 원통형 손가락만 배터리를 바닥에다 8,800개를 직병렬로 쫙 깔았었어요. 거기다 모터를 앞바퀴 전륜형, 후륜형. 그래서 성능 자체가 제로백이 뭐 4초 막 튕겨 날아가는 거죠. 오지 육지를 뒤에 견딥니다, 몸이. 그러니까 튕겨 날아가는 건데 그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오토 파일럿이라고 자율주행 기능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놓고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 많이 생겼잖아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순간 쇼트가 나서 나가면 어떡하지?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연기관차도 1년에 5천 건의 화재가 생기거든요. 하루에 13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전기차 예외 아니에요. 수소연료 진짜 폭발한 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배터리가 바다에 깔려 있거든요. 아무리 방수 기능이나 안전장치 3중, 4중이라 하더라도 바닥에 지나갈 때 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어요. 전기 이륜차 같은 데는 아예 방수 기능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전이 될 수도 있어요. 고압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 생기죠. 지금 14,00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국내에서. 상당히 많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97%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그대로 젖은 상태고 근데 젖은 손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사망사고 한 명 생기죠. 일본 같은 데는 민관 구분 없이 고장난 충전기는 확인이 되면 비용을 지불해주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약 10% 충전기가 지금 고장나 있거든요. 또는 지붕 같은 거 씌우는 거 비용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움직여요? 사람이 죽으면. 이번에 블랙아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관리 미리 하면 어디 덧나나요? 대책 없거든요. 블랙아이스는 예방뿐이 없어요. 가서 뭐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은 게 블랙아이스더라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게 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틀어라 제동을 나눠서 해라 이거 말은 그렇게 제가 해드리는데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부터 조치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필요하면 열선도 깔고 안전표시판 해고 이런 조치를 미리 해야 되는데 물에 빠지면 다 살아나오는 걸 알아. 영화 봐가지고 이 주인공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저번에 실험해달라는데 그러니까요. 영화는 많이 봐서 쓰는데 그들의 실험하면 3명 죽어야 돼. 음.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하고 많이 틀리는데 미리부터 조치를 취해야 돼서 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전문 인력 양성도 미리 해야 되고 연창적으로 해줘야 되고 부품사 엔진 변속기 만드는 회사들은요 지금 멘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매출이 2조인데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이런 거 정부가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코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능동적으로 제출을 못 하고 있죠.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들어갔는데 해킹을 당했다. 네. 그럼 이제 차 안에 들어있는 나는 이 차를 조종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정보 또 방이라든지. 급발진 연구 회장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자동차를 해킹을 해가지고 5건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네. 한 6, 7km 떨어지는데 노트북으로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핸들을 꺾어서 이미 사고를 했구나. 일으킨 사고 네. 5건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방송국에서 저한테 해킹팀을 만들어서 네. 공식 해킹을 해달라고 네. 아예 다큐를 정말. 찍겠대요. 그래서 제가 해킹대회 이유한 교수부터 팀을 만들어서 하고 준비를 하니까 어떤 메이커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차로 하지 말아달라.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자체적으로도 각종 라이더 센서부터 판단하는 거 좋지만은 고해상도 GPS부터 5G가 들어가야 돼요. 네. 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주고받거든요.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원격으로 해킹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살인 사건 저지르고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사고 많이 생겨요. 영화도 많이 나오죠. 네. 특히 자율주행차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특징이 일반 비행기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한 5만 원짜리 될 거예요. 저희가 직접 연구해서 직접 만드니까 담배값 많은 건데 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시스템에 뭐가 문제였었는지 원인을 밝히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운행을 못하죠. 네. 네, 레벨 0부터 5까지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레벨 4부터 레벨 5가 진정한 자율주행차 시작이고 지금 나오는 자율주행차는 미국이 레벨 2, 레벨 3 한 2.5세대라고 보시면 지금은 완전치가 못해요. 네. 처음에 스위치 눌러서 잘 가. 그러면 손을 핸들을 안 잡지만은 얘가 뭔 짓 할지 모르잖아요. 이러고 가거든요. 긴장 상태에서 막 이러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간다, 잘 가네 하더니 휴대폰 딱 꺼내서 이제 보는 거죠. 하다가 영화 보고 이렇게 미국에서 영화 보다 죽은 애가 많거든요. 테슬라 모델 S가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 운전자가 창문에 기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찍힌 게 많이 올라오죠. 이게 완전치가 못해요. 먼지나 많은데 뭐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문제 또 폭우, 폭설 이런 거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직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 포럼이라는 거 위원장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뭐 마시고 싶다 그러면 병 딸 때 이렇게 핸들 잡고 보통 따잖아요. 네. 얘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네. 그때 이제 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다음에 물건 집을 때 간단히 쓸 때 놓고 하라는 거지. 교수님은 타이틀이 몇 개예요? 제가 협회를 한 10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 전기차 협회장, 투닝산업협회장,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 대표, 이륜차 협회장, 중고차 협회장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바뀌는 다 관련되는 것 같아요. 차 구매할 때 연락드려도 되나요? 전기를 어디서 뽑아내느냐? 서울에 쓰고 있는 차 자체는 무공해니까 당진 주변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50% 중국에서 날아오죠. 거기다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기 좀 힘들죠. 차별대여하면요. 그쪽에서 차별을 시키면 보복을. 우리가 보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크게 놀자. 큰 사람이 되자. 네. 그러니까 울면서 큰 사람이 되자.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